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카드사에 근무하는 김신한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모시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 전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접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분을 보시면 사업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 입력되는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하고 나서 카드 정보를 가지고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점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스템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트 주소는 card.mol.go.kr로 로그인을 들어가시고요. 이 사이트에서 처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은 클릭을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아이디를 체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온라인상의 회원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바로 체분을 하셔가지고요. 로그인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이디 자체는 참여자의 정보가 아닌 대표자, 즉 사업 책임자의 정보로 아이디를 체분하셔가지고 로그인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제가 체분된 아이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체분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들어가시고요. 제 로그인을 들어가신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사업 등록 관련 사업 정보를 등록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 등록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콤보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재원 구분은 국고보조금이 되시고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들어가지만 80%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연도는 2012년 또는 2013년을 저희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 연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사업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맞는 사업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예시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은 디폴트 값으로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보조금 구분 자체는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관리부서는 여러분들이 잘못 지정을 하시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님이 또는 고용센터에서 그 정보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군대 관리부서를 잘못하셔가지고 관악구로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구 지자체 공무원이 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지자체 공무원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수행 기간은 기존에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사업을 수행하셨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은 여기서 기관 정보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검색을 누르시면 기존에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시는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나 영문을 쳐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기간 정보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면 신규로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탭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셔가지고 기간 정보에 대해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트에 맞도록 쭉 해주시고요. 이 정보는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신청서 발급하는 시점에서 이 정보가 누락이 되면 발급이 좀 거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오늘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셔가 저장을 누르시면 당일 오후 6시에 이 정보가 우리 시스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교육을 위해서 특정 기관의 정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검색을 하면 그 해당되는 게 나올 거고요. 제가 한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 첫 번째 사업 등록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예, 확인을 누르시고요. 예, 전체적인 탭이 현재 3개가 뜹니다. 현재 보이시는 게 보조금 결정 정보가 되고요. 금방 입력하셨는 부분이 요 탭에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조사업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명은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 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통은 예, 3월달부터 12월달 정도가 아마 사업기간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2012년 뭐 2월, 3월 뭐 1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적용을 누르시고요. 요거를 2012년 12월 예, 30일까지 이렇게 누르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못 누르셔가지고 뭐 10월 31일까지 누르시면 어떤 결과가 나냐 그러면 향후에 발급된 보조사업비 카드는 2012년 10월 30일이 종료일이기 때문에 즉 2012년 11월 1일자부터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여부는 이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만 해당이 되고요. 그 4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예, 전년도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도 예, 기준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전년도 매출액이 없다 그러면 1을 누르주시면 됩니다. 종업수도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DB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신청자 관련되는 부분은 각각의 담당, 회계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볼 거고요. 예, 연락처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탭에서 저장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예, 보조금 결정 정보의 정보가 저장이 된과 동시에 보조금 예산 정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임시 저장을 누르지 마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예, 보조금 결정 정보의 정보는 입력이 완료가 되고 다음 스텝인 예, 보조금 예산 정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교부 결정액은 국고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하고 합산이 되는 거고요. 두 개 합산을 예를 들어서 저는 1,000만 원으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입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팩트는 요게 1,000이 합산이 돼야 되는데 요 제품 개발 품질 개선비부터 나오는 팩터의 총 합이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500만 원으로 제가 입력을 하면 예, 이쪽 부분이 500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계가 1,000만 원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교부 결정에 나와 있는 예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고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이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는 사항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뭐 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예, 8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방비는 뭐 일반 수용비가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예, 10%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럼 80만 원 정도 예시기 때문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네, 이렇게 클릭을 쭉 내려주시면 비목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예, 800하고 200 합산이 1,000만 원이 나오면 이것도 임시 저장이 말고 다음을 누르시면 저장과 동시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창은 사업 참여자 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책임자 정보는 기존에 아이디를 채워낸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자는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참여자를 추가로 엮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사업 참여자 등록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예, 김신환이라는 책임자 밑에 참여자 홍길동, 김말동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참여자가 뭐 퇴사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미참여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비롯해서 이론상으로 N개까지 발급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예, 사업 수행에 문제 없도록 예를 들어서 3개의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2명의 참여자를 여셔가지고 나중에 카드를 발급을 시키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요. 예, 다시 사업 참여자 정보에서 보조금 결정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문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했는 부분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게 보조사업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탭에 보조금 예산 정보가 정확하게 문제없이 입력이 됐는지, 즉 교부 결정에 맞도록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심사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같이 사업 등록 중에 사업 심사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류로 입력을 하셨든지 아니면 향후에 예산 또는 협약 정보가 변경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의 정보 자체를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 점을 유의명을 해 두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지자체 공무원이나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정보 자체를 변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사업 정보 관리, 즉 실질적으로 사업 정보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 사업 심사 신청을 수행 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행 중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내역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승인을 받고 나서 현재 사업 수행 중인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 수행 중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관리자분한테 이제 승인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부분이 카드 신청 관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카드 신청서를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지침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반드시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을 하셔가지고 그거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발급은 카드 신청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사업을 클릭을 하시면 김신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참여자를 여러분들이 여셨다면 홍길동, 김말동 요 밑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명 옆에 있는 콤보 박스에 체크를 해주셔가지고요. 신청서를 출력하는데 밑에 하단에 쭉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온라인 발급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신청서를 출력을 하시는 부분은 꼭 개별 카드 신청서 출력을 누르셔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과거에 작년에 사업을 수행하고 올해 또 사업이 선정이 되신 분들은 물론 개별 카드 신청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신청서를 저희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온라인 카드 발급이라 그래서 과거에 해보신 분은 온라인 카드 신청도 가능한 겁니다. 즉 처음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기간은 무조건 개별 카드 신청서 출력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클릭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별 카드 신청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보에 대한 동의가 뜰 거고요. 동의를 눌러주시면 일단 선택된 한 개, 선택된 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팝업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카드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두 개 구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가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단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신용카드는 예산에 부합되는 신용한도가 부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크카드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해석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신용한도가 꼭 1억이 나오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 수행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체크카드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크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신한은행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수행 기간은 한도가 부족함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 멘트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실지 수령지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 자체가 틀리면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제 계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다. 예금주는 여기는 법인명이 되겠죠. 법인명이 될 거고요. 명이 들어갈 거고 계좌번호는 뭐 사업자 번호를 주셔도 되고요. 인식할 수 있는 탭만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법인명으로 입력이 되실 거고요. 혹시나 작년에 사업을 수행을 하시다가 DB 자체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업
사업자 대표자분께서 홍길동인데 김말동으로 바뀌셨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기업체 DB 자체가 변경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예, 여기서 사업비 카드 신청서를 출력을 누르주시면 됩니다. 네, 사업자번호 정보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10자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맞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요. 네, 실질적으로 사업비 카드를 신청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배너가 나오고요. 자,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하고 인감이 없는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카드 신청서 출력분 요 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요거와 예, 개인,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요.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신청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요청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재무제표가 준비가 되셨다면 같이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카드 신청술로 동일하고요. 예,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아닌 예, 법인 인감증명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예,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이렇게 구비를 해주셔야 되고 물론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로 발급을 하신다고 그러면 예,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를 해주시면 예, 원활한 발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꺼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보가 정확하게 법인 정보가 맞는지를 보시고요. 이 법인 정보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발급자가 김신아 혼자인지 2명인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출력을 누르셔가지고 예, 페이퍼 형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여기 찍어주시고요. 개인 사업자 또는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개인 인감을 찍어주셔서 저희 당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예, 요 카드 요 신청서 하단에 예, 충무로 1가 21번지 기관영업팀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카드가 수령이 되고 나서 예, 4, 5일 내에는 예,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카드 신청서를 보내주고 나서 카드를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기까지 좀 지연이 되는 사람에는 초기에 이런 구비서류가 구비가 정확하게 안 됐을 적에 지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예, 신청을 해주시는 게 예, 빨리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카드 신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집행내역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 카드를 집행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천재지름이 없는 이상은 10일 내에 집행내역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 등록은 크게 보시면 사업비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계좌이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금 지로 등록이 있고 인터넷 등록이 있는데요. 구분값은 카드 사용 내역은 보조사업비 카드 쓴 내역을 등록하는 부분이고 계좌이체는 말 그대로 계좌이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 지로 등록은 지침에서 3만 원 미만은 현금으로 등록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계좌이체하고 좀 틀리는 부분은 인터넷 뱅킹은 예를 들면 신한에서 내 통장이 교부받은 통장이 신한은행이라고 했을 적에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계좌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신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은 굳이 신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쪽에서 바로 예, 이체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구분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내역 등록했는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 방법이 있는데요. 예. 보조사업비 카드로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12월 14일 예, 서정 INC라는 가맹점에서 132만 원을 썼다는 내역 자체는 예,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서 2, 3일 뒤에는 이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 금액과 국고보조금이라는 예산 정보와 그리고 일반 수용비라는 예, 비세목 체계로 여러분들이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가액과 부가세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예, VAT 환급 자체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체크를 하셔가지고 VAT가 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VAT, 즉 매입세액을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시점에서 VAT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무시를 하시고 영리 단체이면서 이 건이 환급받는 건이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자세하게 광고 판촉 제작 국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계좌이체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교부받은 통장에서 타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과 이체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국가 부담해서 일반 수용비다. 그리고 공급과 VAT를 하시고 이거를 반영 미반영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행 내역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집행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집행 실적 관련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를 받았는데 현재 얼마를 쓰고 있고 그리고 잔액이 얼마를 나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부 비세목별 내역도 보시면 이렇게 비세목별로 해서 선는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참조 자료로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정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했는 포맷이 전부 다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괄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자부담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자금 집행 내역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카드 사용 내역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카드로 보조사업비 카드로 쓰는 내역은 요 카드 사용 내역서로 정산 서류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증빙 서류 없이 요것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산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가적인 부분은 이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국고를 받았는데 계좌이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체 수수료가 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청해서 신한연구비 사업비 통장이라 그래서 요거를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서 여러분들 교부를 받으시면 연회비가 기본적으로는 3개월이 면제가 되고요. 통장 잔고 자체가 400 이상이 존재를 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지침에 보시면 계좌이체 수수료 자체도 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회계 처리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한연구비 사업비 우대 통장을 만드셔가지고 보조금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침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침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몇 가지를 좀 제가 리뷰를 드리면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축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요걸 근거로 해서 모든 감사라든지 정산 때 참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리면 예산 체계에 대해서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 기타 보수, 일용임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유심히 집행 방법을 보시면 계좌이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국고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집행, 즉 사용하는 수단 자체는 꼭 보조사업비 카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외적인 조항은 지침에 나와 있듯이 인건비성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카드로 쓰고 싶어도 가맹 개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계좌이체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을 시키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개자료실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매뉴얼 자체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PPT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데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현재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 결제 정보라든지 결제일 또는 청구서 주소
그리고 카드 마그네틱해션돼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요 사이버 데스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도 관련되는 부분도 예산 대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회사 한도를 변경을 여기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관련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업비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은 부적정 집행 내용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조사업비는 그 사업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쓰셔야 되는 비용을 보조사업비 카드로 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 자체가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입금을 저희 쪽에 시켜주시면 즉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죠. 시키면 그 내역 자체를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이제 보조사업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산에 접속하는 시점에서 문의사항은 1566-0369로 연락을 주셔서 조언을 구하시고요. 지침 관련되는 문의사항은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주셔서 조언을 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